저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닻을 올린 한동훈 비대위. 첫 회의부터 민경우 비대위원은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런데 정작 같은 당 의원은 이렇게 감쌉니다. 그 부분만 거의 농담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핑 최종혁입니다. 민경우 비대위원 공식 임명 전부터 폭력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한 토론회에서 젊은 세대의 사회적 역할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민주당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죠. 역대급 노인비하 망언을 뱉었습니다. 한동훈 표 인사참사 시즌2 컨셉은 망언입니까? 사실 얼마 전 민주당도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결국 이 일로 사진 따기까지 맞았고 국민의힘은 사퇴하라고 요구했죠. 김원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딴 실언과 망언으로 민주당을 오히려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대한노인회가 한동훈 위원장의 사과와 민경우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하자 민 의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며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386 세대가 나이와 지위로 젊은 세대의 진입을 막는 사회적 현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였고 그 발언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당시 발언의 맥락 그리고 사과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죄송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 아까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자연스럽게 그 선배들을 밀어내야 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하튼 본인은 파장이 커질까 싶어 해명과 함께 사과했는데 정작 국민의힘 내에선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만 거의 농담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본인도 유튜브 방송에서 사과를 했지만 그 부분만 딱 보면은 좀 노인평화 발언이라고 이제 그 충분히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 어떤 대목이라서 굳이 옹호를 하자면 인식의 오류가 아니라 표현하는 과정에서의 말실수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 농담이다. 하더라도 말실수다. 들으시는 분들 자칫 새로 출발하는 한동훈 비대위에 흠집이 날까 싶어서였을까요?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의 다양성도 강조했습니다. 김혜지 의원도 어떻게 보면 또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을 또 대표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하니까 당연직을 제외하곤 현역 의원으론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김혜지 의원을 정치인이라기보단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의도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할까요? 사실 사과하는 일 쉽진 않습니다. 다만 사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조건, 변명이 아닌 정확한 대상을 향해 분명한 말로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유승민 전 의원한테서 풀리지 않고 있는 배신의 저주. 현직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사이 초유의 갈등 결정타는 거부권이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헌법 제53조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전가의 보도라고 할까요? 박근혜 정부에선 상시청문회법 등 2번 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땐 임기 말 단 한 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을 거부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법에 관련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국무위원들이
논의를 심각하게 해주시고 대통령으로서는 국무위원들의 그 결정을 나는 존중을 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야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처음이자 마지막 거부권에 입법권 침해라며 여당도 비판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은 32건 법률에 대해 이 거부권을 행사해 왔는데 노태우 정부에서 7번으로 가장 많았고 참여정부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4번, 고건 전 권한대행이 2번, 총 6번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1년 7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 이미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송산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법이 아니라며 돌려보냈고 결국 법안은 모두 폐기됐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데요. 7번째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둔 정치특검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7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합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잦았던 정부의 공통점, 여소야대 정치 지형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대통령의 가족, 부인에 대한 수사라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으로선 앞선 거부권과는 그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6번의 법률안을 거부하는 동안 국민들에겐 각각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혔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이유는 무엇일까요?